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새 총리 후보자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새 총리 후보자에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현재 서울대 초빙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평생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했고요. 정치부장을 지냈고 중앙일보 주필을 지냈었던 정통 언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도 얼마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충청권을 배려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많이 있었는데요.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요. 현재 65세입니다. 1948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하면 57세, 만으로 하면은 우리 나이로 하면 67세, 만으로 하면 65세가 되겠습니다. 좀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었던 후보자입니다. 자, 국정원장 지명자 먼저 정리해드리고 분석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 지명자는 이병기 전 국정원 국가안기부, 당시 국가안기부 2차장입니다. 일본 대사를 지냈었고요. 이병기 후보자는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로 많이 거론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예상됐었던 인선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외교안보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외교안보원 연구위원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의전수석을 지냈습니다. 원래 외교관 출신이고 안기부에서 당시 안기부입니다. 이 당시가 재임 당시가 96년도니까요. 문민정부 시절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국가안기부 2차장, 현재 국정원입니다. 2차장을 지냈고 그동안 새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새 국정원장으로 많이 거론이 돼 왔었던 인물입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1947년생. 자, 68세죠? 68세입니다. 네, 새 총리 지명자 문창극 후보자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이진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좀 한마디로 의외의 인사다 싶습니다. 네. 박준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박 기자가 좀 그러면 좀 의외라고 싶었는데 좀 현장에서는 조금 예상이 됐거나 좀 거론이 됐었습니까? 전혀 거론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무총리라는 것이 그 국정 전반을 수행하는 중요 역할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지명될 때만 하더라도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이 있지만 국정 운영 전반을 관할할 만큼 경험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 때문에 이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수 전 경기지사라든가 또 정치인의 김무성 의원, 또 심대평 전 지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국정 경험이 있거나 오랫동안 또 정치계에 몸담았던 분들이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론됐었는데, 오랫동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계에서 쭉 외길을 걸었던 분이 이렇게 지명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인사를 해왔습니다만 아마 가장 파격적 인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명이 되지 않았었던, 지금까지 거명이 되지 않았던 후보인데요. 자, 이진곤 의원님은 언론계 출신이신데 이 문창극 그 전 주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히 친밀하게 잘 아는 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저 언론계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이 정치평론에서는 또 일가를 이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정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통 언론인 출신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총리가 말이죠. 총리가 대통령 보좌역이면서 또 사실은 대통령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이제 위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는 거기서 법조인이라든지 관료 출신이라든지 이래서 직업적 전문성, 이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는요,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 내각을 잘 아우르는 이 역할, 그래서 내각의 각 장관들이 자기 할 바를 제대로 잘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이 병풍이 돼주고 또 방패막이가 돼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정치권도 잘 아울러서 이 정치권과도 또 이 소통이 원활히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옛날 말로 하면 재상은 옛날에 뭘 했냐면 기후를 순화하게 하고 민심을 순화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황제를 임금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번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뽑았을 때는 이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직접 앞나서서 칼을 휘둘러라 이런 건데 사실은 총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그 밑에 뭐 법무장관도 있을 거고 안행부 장관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분야별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게 총리라는 점에서 볼 때 네. 이번엔 사실 큰 이제 박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실험이겠죠. 근데 이 실험인데 이 실험이 저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언론인 출신으로서 또 보폭도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 관계도 아주 또 많이 하고 이런 점에서 그다음에 정치권에 두루 또 이제 잘 알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과 정치권 또 대통령과 내각 또 대통령과 국민 그 사이에서 이 메신저 역할도 잘하고 또 소통자 역할도 아주 좀 잘해주면 이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좀 빨리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최창렬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은 카드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저도 뜻밖의 없고요. 예. 게다가 역대 총리가 제 기억에는 언론인 출신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언론인 출신의 총리가 있었던가요? 노태우 정권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없죠. 아주 파격적인 인사하고 저는 일단 들을 때 잘된 인사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일단 관료나 법률가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예. 또 하나 문제는 언론의 속성이 아무튼 간에 좀 권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권력을 견제하는 게 좀 언론의 그 본연의 임무라고 보는데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민심을 잘 파악하는 게 언론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당청 관계의 소통 관계라 내각과 청와대의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네. 민심이라든지 국민들의 마음, 눈높이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혁성 같은 경우는 이분이 문창극 씨 전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 예. 글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중도적이에요. 중도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괜찮은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저는.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는 일단 첫 인상은 대단히 좋다. 그리고 좀 파격적으로 관료나 법률가나 이런 쪽을 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예. 단지 우려가 된다면은 네. 관료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 그래서 관료 사회의 내부를 모를 텐데 그 관료의 메커니즘을 모를 텐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듭니다. 그다음에 안대희 법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른바 관가민의 짬짬이를 잘 안다라고 그래서 사실 안대희 대법관을 발탁한 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면은 아무래도 완전히 정통 언론인 출신이에요. 뭐 다른데 왔다 갔다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대통령이 뒤에서 배경이 돼 준다면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과연 책임 총리에 적합할까? 이지문 교수님이 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각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내각이 이 행정부 통할하는 예.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수장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대통령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꼭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대통령의 속성입니다만 좀 외치 쪽에 많이 하고 내치나 내각을 통하는 건 좀 이 총리가 해서 예.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는 게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양의미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지켜봐야지 하지 아직 뭐 예단하기가 전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2시 정각에 있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발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인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가 개조와 개혁을 이끌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내정하셨습니다.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그리고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입니다.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입니다. 현재 엄중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 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냉철한 비판의식,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언론인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적폐청산에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한 그 배경 설명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런 부분, 네. 언론인의 비판적인 감각 그리고 좀 중도적인 논조를 그렇죠. 유지해왔다. 네. 그런 네.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박순표 기자는 네네. 오랫동안 이 여권 계속 취재를 해왔고 네네네. 여권 핵심부 취재해 왔는데요. 박순표 기자가 보는 이 문창극 총리 카드에 담긴 함의, 왜 문창극 카드를 꺼냈을까?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난번 그 안대희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공직사회 개혁에 방점을 두는 인사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평가를 빌리자면은 그 관피와 척결을 위해서 역대 최고의 중수부장 카드를 투입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그런 거가 비춰본다. 이번에 문창극 주필의 그 총리 지명 같은 경우는 비교 소통과 통합에 좀 방점을 둔 인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네, 그렇습니다. 뒀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것 평생 언론인 이 길을 걸어왔고 우리 또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빌리자면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점들은 강력한 국신 추진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국정을 잘 아우르겠다.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또 비정상의 정상을 추진할 인물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방점은 소통과 통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지금 제가 잠시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여권 중진대 의원들과 지금 개인적 문자 메시지를 해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좀 자세히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소통과 통합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오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인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인데 어떤 분을 쓰냐에 따라서 타기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문창극 주필의 총리 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두면서 이에 기반으로 해서 공직사회 개혁을 끊임없이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우려되는 부분이 관료 사회를 제대로 알 것이냐, 그리고 책임 총리에 적합하냐, 정말 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과 우려를 하셨고요. 지역도 일정 부분 고려된 것 같고요. 자, 이 의원님은 그런 제기되는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35년 기자 생활만 했단 말입니다. 2010년까지 기자 생활만 했는데 총리로서 전체 관료들을 다 총괄을 하고 또 개혁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료 사회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이제 벽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 사람이 그 속을 들어가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오다 가다 이제 스치고 만나고 이렇게 보면 예. 저분 스타일이요. 굉장히 이제 맏형으로서 아주 듬직한 그런 평소에도 그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내각이 저분한테 이렇게 기대고 의존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걸 잘 막아줄 외풍을 잘 막아주고 잘 안아줄 그건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사실 기자가 오래 기자 생활을 다 하지만 기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모르는 건 없는데. 또 깊이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료 사회 그 내부까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기자 생활 저렇게 오래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논설위원실에 오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논평한다는 것은 우리 최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논평한다는 것은 넓게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남다른 해안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분이 직접 칼을 휘두르면서 가서 관피하를 척결하고 그런 건 하는 건 이제 아니고요.
다만 저분이 그런 걸 하실 분들, 예. 뭐 법무장관이라든지 또 뭐 행정부 장관이라든지 뭐 또 이런 분들에게 그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네, 안 흔들릴 수 있도록 그것을 예. 잘 버팀목이 돼준다면 그것만 해도 뽑은 참 이분을 선택한 대통령을 선택한 그 의의가 거의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과 사이에서 총리가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아서 소신껏 해나갈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의 그동안의 그 인품 아마 또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언론 계시면서도 아마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잘 알고 지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믿으니까 시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마 저분이 박 대통령과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총리와 박 대통령, 총리와 대통령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총리 후보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가끔 좀 이 인재풀을 넓혀서 뭐 방금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 운동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언론 생각은 정말 전혀 못했어요. 언론인 중에서 누굴 발탁하리라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제가 느낀 가장 잘된 인사 같아요.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은 저 세 분 다 언론인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는 언론인.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언론인들하고 뭐 많은 접촉을 해왔습니다만 십수년 동안 20년 동안 근데 제가 느낀 언론인들은 상당히 여러 이 방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깊이는 아니겠죠. 물론 그 전문 기자들은 다르다 하더라도요. 예. 전반적 사회의 민심을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소통, 아까 지금 우리 박승표 기자께서 소통과 통합, 화합 쪽에 무게를 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이다, 예상 외다라고 느꼈으면서도 굉장히 괜찮은 인사 같다. 왜냐하면 그거 다 아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관료도 개혁하고 소통도 하고 통합도 하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당과 내각과의 관계, 내각과 청와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걸어보는데 역시 걱정되는 건 관료 사이가 만만치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 그건 대단히 걱정스럽긴 해요. 인사청문회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인사청문회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기서 낙마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그래서요. 바로 아까 민경욱 그 대변인도 아마 그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개인적인 문제를 너무 이제 거기만 집중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뭐 그분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건 제2선으로 밀려나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문주필을 이렇게 대통령이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을 했겠죠. 근데 다 뭐 인사청문회 그 검증 이 벽에 아마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무슨 뭐 청문회에 걸릴 만큼 엄청난 그런 축제를 했을 리도 없고 아마 그 점에서 문주필이 좀 더 이를테면 유리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드린 사이에 새누리당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의 당직자들도 이렇게 문주필이 총리 후보자가 되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화합형 총리가 되길 바라며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총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첫 일성을 내놨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쌓은 문 총리 후보가 내각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반응이 궁금한데 야당 반응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야당 반응 나오지 않았고요. 고심 중인가 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총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지난번 야당들이 얘기할 때 지금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후속 시점이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냈고 그런 것들을 일단 청와대에서 고민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소통과 통합 또 화합을 중점으로 한 총리, 열린 귀를 가진 총리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까지 담은 그런 인사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병기 국정원장 카드도 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카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교수님? 전 이병기 국정원장 카드 일단 국정원의 내부 승진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외교관 갔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대체로 국정원장을 이제 문민정부 민주화 전과 민주화 후로 나눠 본다면은 대체로 군 출신들이 많이 된 경향이 있었어요. 민주화 이후에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개념을 뭐 대북 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해외에 어떻게 우리 산업에 관련된 것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어쨌든 저분은 국정원의 내부 승진 케이스로 볼 수도 있고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감각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는 과거의 군 출신이나 또 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인사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들은 지금 문창극 그 이병기 저 두 분의 그 국정원장하고 지금 총리 이 발탁은 상당히 이건 괜찮은 인사였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예. 여러 가지 뭐 검증이야 많이 해봤겠죠. 이번에 말로 뭐 인사청문회 다 심의해서 이제 발탁을 했을 테니까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괜찮은 인사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 말이죠.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치인 썼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대학 교수를 썼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실험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큰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에요. 예, 예. 김만복 전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만복 그 자체 승진했거든. 그래서 거기 저도 사실은 그때 언론계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어요. 저렇게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명실상부한 전문가 그런 집단이 되기를 기대했더니 그것도 그분도 이상하게 또 굉장히 정치 성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남재준 이제 원장의 경우는 정부 초기에 국정원 이제 흐트러진 그 국정원이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뜻에서 아마 했을 거고 이병기 이제는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니까 앞으로는 정치에도 쏠리지 말고 대중적인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이 전문가로서 이 국정원 그다음에 이 국제적인 그런 또 이 안목도 있고 역량도 있고 이러니까요. 국정원장으로서는 제격에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있고 다 있는데 말이죠. 국정원장까지 굳이 군인이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 이 국정원장은 국제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아주 폭넓게 이렇게 보는 그런 또 이 시야가 넓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또 필요하고 이 점에서 보면 이병기 지금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래도 지금 최근까지 보면 역시 이제 선택은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하고요. 이 의원님께서 이제 문창극 새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새 총리 지명자에게 뭐 구원도 좋고요, 국민으로서의 그 주문도 좋고요. 네.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라. 총리로서 성공하려면 그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를 초대했습니다. 잠시 뒤에 출연할 텐데요. 유정복 당선자에게도 새 총리 인선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내각을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그런 그 사명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전 아까 그 고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출신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사회의 좀 양극화의 문제, 찢어진 갈라진 마음 이런 것들이 역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무슨 관피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경제 민주화, 지금 경제 민주화가 지난 대선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불씨를 살리는, 그래서 좀 양극화를 해소해서 그것이 화합으로 가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많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진곤 의원님. 예, 먼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언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상에 발탁이 되셨으니까 언론인들의 명예를 높여주도록 앞으로 그러니까 그 언론인에게 기대되는 그런 것을 아주 앞으로 잘 좀 해가지고 이제 언론인 위상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언론에 대한 신뢰 안 깨트리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각의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그다음 각 내각의 각 장관들이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 이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작동해서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거. 예, 그래서 꼭 총리는 따로 있고 청와대는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라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대통령과 서로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해달라. 그렇게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청와대가 총리 위에 군림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하고 이 총리실 관계도 아주 좀 그렇게 긴밀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말하자면 이 관폐화 척결이라든지 이렇게 뭐 또 부패 척결이라든지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 우리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산적한 모든 그 과제를 총리 혼자서 풀겠다 그런 생각 마시고 각 장관들이 정말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 동력을 제공해주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 총리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지명됐고요. 새 국정원장에는 이병기 전 안기부 2차장이 지명됐습니다. 분석과 전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